사람들은 유언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누구에게, 재산은 누구에게, 이런 법적인 문서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유언의 본질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기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은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잊지 못합니다.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그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출근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면 우리가 흔히 내일 하지 뭐라고 미루었던 말들, 서운함에 툭 내뱉었던 말들, 무심하게 지나간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100세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유전자와 환경, 운이 모두 따라준 극소수입니다. 수명이 늘어난 것이 우리가 더 잘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학이 발전해 오래 살아있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오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매주 갑작스러운 죽음과 준비되지 못한 마지막을 보며 한 가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삶의 안전은 사고를 피하는 데서가 아니라 죽음을 사유할 줄 알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인칭의 죽음은 뉴스 속 이야기처럼 남의 일처럼 지나갑니다. 2인칭의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직접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상실감은 몇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1인칭의 죽음은 내 자신의 마지막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삶의 방향과 속도가 다시 정해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죽음을 너무 멀리 밀어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실이 찾아오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립니다. 잊을 수 있느냐고요? 아니요. 사랑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을 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을 6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완전히 잊지 못합니다.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자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떠나고 나서도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랄 테니까요. 그래서 유언은 죽음의 문서가 아닙니다. 유언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100세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맙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남기고 싶은 흔적은 무엇인지. 유언을 쓰는 과정은 나를 들여다보고 삶의 속도와 방향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마지막은 남겨진 이들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정서적 고통은 줄어들고 삶의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도 없는 마지막은 슬픔과 혼란이 겹쳐 남겨진 이들에게 2배의 상처가 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잘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주고받는 작은 말, 따뜻한 손길, 같이 걷는 짧은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그렇게 떠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성취가 아닙니다. 그저 이만하면 괜찮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살았다. 이 마음이면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찾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준비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 빛나.